네, 안녕하십니까. 시간이 됐으므로 그러면 본 웨비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본 웨비나의 사회를 맡은 보령제약 마케팅팀의 고정혁입니다. 먼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상황에도 불구하고 항상 국민 건강을 위해서 힘써주신 원장님들을 응원하며 본 웨비나에 참여해주신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실제 임상 현장에서 자주 접하시는 고혈압 질환에 대한 케이스 쉐어링을 통해 원장님들의 고견을 공유하는 온라인 케이스 쉐어링을 진행하고자 합니다. 금일 강의는 한정열 내과의 한정열 원장님께서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원장님께서는 전남대학교를 졸업하시고 광주 기독병원 인턴 레지던트 수료하셨으며 영암병원 순천중앙병원 내과과장 및 대한내과학회 광주 전남지회 이사, 광주 전남 개원내과 의사의 부의장 등을 역임하시며 현재 대한내과학회 정회원, 대한간학회 정회원, 한정열 내과 원장으로 자리하고 계십니다. 그럼 원장님께 마이크를 넘겨서 금일 훌륭한 강의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큰 박수로 맞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강의 부탁드립니다. 인생에서 가장 좋은 비타민은 열정이라고 합니다. 항상 열정이 넘치는 원장 한정열입니다. 반갑습니다. 저는 광주 광역시에서 내과를 개원하고 있습니다. 여러 원장님들을 온라인에서 모시고 강의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서 무한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카나부 10주년을 축하드립니다. 카나부 10년은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의 소중한 시간을 지켜온 10년이었습니다. 오늘 제가 말씀드릴 내용은 우리나라에서 피마살탄 패밀리로 고혈압 환자의 관리 이런 내용으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슬라이드가 넘어가지 않습니다. 원장님 쪽에서 클릭하시면 됩니다. 예. 클릭하시거나 이제 키보드로 넘겨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제 슬라이드가 나왔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크게 네 가지입니다. 첫 번째, Current Issues of BP Management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의 유병률과 조절률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20세 이상 인구의 고혈압 환자 유병률은 약 1200만 명입니다. 예전에는 고혈압 환자 수가 서울시 인구라고 했었는데요. 1000만보다 더 늘었네요. 1200만 명입니다. 이것은 2020년 대한고혈압학회 팩트 시트에서 따온 것입니다. 그리고 고혈압 약을 먹고 있는 환자 중에서 조절되는 사람이 47%입니다. 그러니까 조절되지 않은 사람이 50% 정도 된다는 것이죠. 역시 하이퍼텐션 팩트 시트에서 보면은 고혈압 환자가 고혈압 단독으로 가지고 있는 경우는 40% 정도입니다. 나머지 60%는 고혈압 환자가 당뇨를 동반하거나 이상 지질혈증을 동반하거나 고혈압 당뇨, 이상 지질혈증을 같이 동반하는 환자가 60%입니다. 여러 가지 동반 질환을 함께 잘 치료해야만이 심혈관 질환을 예방할 수가 있죠. 특히 20, 30대 고혈압 환자들은 인지율이 그리고 치료율이 매우 낮습니다. 그래서 인지율, 치료율이 20%가 채 되지 못하기 때문에 특히 젊은 사람들에 있어서 고혈압에 대한 것이 발견도 어렵지만
치료율이 매우 낮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8년도 유럽 고혈압학회, 유럽 심장학회 ESC, ESH 가이드라인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보면은요, 모노세라피를 하는 경우는요, low risk grade 1 hypertension, 그러니까 시스톨릭 BP 150이야, 또는 very old 80세 이상, 또는 취약한 환자들, frail patients, 이런 경우들은 모노세라피를 하게 되는데요. 이러한 사람이 아닌 경우에 있어서는 이니셜 컨비네이션을 하자라는 것이죠. 이니셜 컨비네이션은 라스 블로커 플러스 CCB 또는 라스 블로커 플러스 이뇨제로 시작을 하고요. 스텝 2는 이 세 가지를 컨비네이션 하는 것이죠. 라스 블로커 플러스 CCB 플러스 이뇨제, 이렇게 3제 병합을 하게 됩니다. 3제 병합을 했음에도 혈압 조절이 되지 않을 때 우리가 저항성 고혈압이라고 하게 되고, 이때부터서는 가장 많이 스피로노락톤 25mg부터 추가를 하게 됩니다. 또 다른 다이우레틱스를 사용하거나 알파 블로커, 베타 블로커를 컨비네이션해서 목표 혈압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합니다. International Society of Hypertension의 BP의 분류는요, 유럽 고혈압학회하고 비슷한데요. 노멀 BP는 여기서는 130에 80이야. 하이 노멀은 140에 90 이하입니다. 그리고 그레이드 1 하이퍼텐션이 160에 100까지죠. 그 이상이 그레이드 2 하이퍼텐션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고혈압 가이드라인하고 비슷하죠. 반면에 미국 ACC/AHA 가이드라인은 정상이 120에 80이하고요. 엘리베이티드 BP는 시스톨릭 BP만 120에서 130 사이면서 다이아스톨릭 180 이하인 경우죠. 그다음에 130에서 139 이런 경우에서 스테이지 1 하이퍼텐션, 스테이지 2 하이퍼텐션은 지금 우리가 사용하는 140에 90 이상부터서를 미국에서는 스테이지 2 하이퍼텐션으로 조금 더 혈압의 그 스트레스홀드를 낮췄습니다. 좀 더 적극적으로 혈압을 조절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 건강보험공단 데이터베이스를 이용을 해서 심플 하이퍼텐션 환자의 고혈압 약제를 주었을 때 카디오베스큘러 이벤트에 대한 임상적인 그 임팩트를 본 것인데요. 이 연구는 주로는 3년 연구를 했었고요. 고혈압 신환 55세 이상에게 고혈압 첫 치료제로서 ARB 또는 CCB를 주고 메이스가 얼마나 더 생기는가를 본 것인데요. ARB가 CCB 대비 더 우수하였습니다. 여기서 그 메이스라고 하는 것은 all cause mortality, non-fatal MI, non-fatal stroke인데요. 주로 보는 3포인트 메이스에 있어서 ARB가 CCB에 비해서 더 우월하다는 것이죠. 아마 이것은 우리나라 그 자료를 보면은 쌤들이 ARB를 CCB 대비 훨씬 더 많이 쓰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ARB를 1차 약제로 선택하는 것은 좋은 선택인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한 피마살탄의 효과와 안전성에 대한 데이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최초의 ARB는 로살탄이 나왔죠. 프로토타입의 ARB로서 로살탄, 이어서 발살탄, 칸데살탄, 아이바살탄, 텔미살탄, 그리고 에프로살탄이 있었고요. 뒤로 올메살탄, 그리고 최근에 나온 것이 바로 피마살탄과 아질살탄입니다. 그래서 비교적 카나브, 피마살탄은 지금 이제 10년 되었죠. 늦게 나온 ARB입니다. 이 ARB 카나브는요, 멕시코에서 멕시코 등 중남미 13개국에서 라이센스 아웃을 계약하였고, 인도네시아 등 동남아에서 라이센스 아웃을 계약하였는데요. 라이센스 아웃이라고 하는 것은 기술을 수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세계에서 이제 카나브는 인정받고 많은 나라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피마살탄은요, ARB 프로토타입인 로살탄의 이미다졸 링을 피리미드 링으로 교체함으로써 AT1 리셉터에 대해서 어피니티가 훨씬 더 강해졌습니다. 그러니까 BPL 로우링에 대한 포텐시가 더 좋아진 것이죠. 피마살탄은 AT1 리셉터에 대해서 어소시에이션, 그러니까 결합률이랄지 결합률이 높고요. 반면에 디소시에이션 레이트, 해리율은 또 낮음으로써 BP의 로우링이 더 강하면서 또 BP 그 유지가 가능하다라는 것이죠. ARB 파마코카이네틱스 중에서 오늘은 이 피마살탄에 대해서만 보면은요, 피마살탄의 Tmax가 짧고 T하프가 깁니다. 그래서 약효가 빨리 나타나게 되고 그 약효의 지속 시간이 깁니다. 유리너리 엘리미네이션의 퍼센트는 3% 이내로 돼 있죠. 그래서 키드니에 문제가 생긴 환자들에게서도 소변으로 약이 배출되지 않기 때문에 안전하게 약들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루이널 임페어먼트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서도 피마살탄을 사용하는 데는 안전성에 별 문제가 없을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피마살탄은 ARB죠. 그래서 같은 ARB끼리 헤드투헤드 스터디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피마살탄과 로살탄, 발살탄, 판베살탄과 BP의 로링에 대한 헤드투헤드 스터디를 하였을 때 피마살탄이 다른 ARB 대비 더 BP 로링을 잘 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특히 패스트 스터디를 해가지고 피마살탄 Achieving Systolic BP Targets라고 하는 이 이름의 스터디는요, 발살탄과 BP 로링을 본 연구입니다. 이 BP 로링을 본 연구에서 피마살탄은 발살탄 대비 2주, 6주에서 더 BP 로링이 통계적으로 의미 있게 더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더 슈페리오리티를 보였습니다. 그다음에 피마살탄이 BP variability에 미치는 영향을 보겠습니다. BP variability를 보기 위해서는 24hour ABPM을 해야 되죠. 24시간 ABPM을 했었을 때 시스톨릭 BP, 나이트타임의 시스톨릭 BP의 스탠다드 데이비에이션을 보고 보니까 발살탄하고 피마살탄을 비교했었을 때 발살탄은 BP variability가 오히려 늘어난 반면에 피마살탄은 감소됐죠. 그래서 24시간 시스톨릭 BP의 variability를 보면은 피마살탄군에서 BP variability를 감소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혈압을 조절할 때 변동성 없이 조절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피마살탄의 BP variability가 낮다라는 것이죠. 장점이죠. 그 다음에 엘더리를 대상으로 한 피마살탄의 BP 로우링 효과를 보게 되면요. 왼쪽에 SBP가 있죠. 시스톨릭 BP가 하이퍼텐션 환자에 있어서 베이스라인 대비 1년 후에 BP가 떨어지는 걸 볼 수 있는데요. 이 그 엘더리들은 하이퍼텐션 중에서도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톨릭 하이퍼텐션이 많죠. 이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톨릭 하이퍼텐션 환자에 있어서는 BP 로우링이 더 많고요. 두 번째 그래프인 펄스 프레셔도 엘더리에서 펄스 프레셔가 떨어지게 되고 특히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톨릭 하이퍼텐션 환자에 있어서 BP가 펄스 프레셔가 더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피마살탄을 엘더리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넌 엘더리, 여기서는 나이를 60세로 보았는데요. 엘더리에서 사용했었을 때 넌 엘더리만큼 애드버스 이벤트가 적었습니다. 그래서 노인 환자들에게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으며 BP만 떨어지는 게 아니라 펄스 프레셔도 같이 감소될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비욘드 BP의 로우링 이펙트를 보겠습니다. 피마살탄은 혈압약이죠. 혈압이지만 당뇨 환자에 있어서 인슐린 분비를 더 증가시키는 추가적인 베네핏이 있는데요. 이 암로디핀과 피마살탄을
16주간 투여한 다음에 75g 오럴 글루코스 톨러런스 테스트를 하였습니다. 이 연구에서 보니까 암로디핀보다는 노란색의 피마살탄이 A번 플라스마 인슐린, B번 플라스마 C 펩타이드 모두 다 더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피마살탄을 사용했을 때는 암로디핀 대비 오럴 글루코스 톨러런스 테스트를 하였을 때 베타셀에서 인슐린 시크루션을 증가시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피마살탄의 혈압약 그 이상의 효과를 볼 수 있는 것은 스트로크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피마살탄은 센트럴 에오틱 BP를 떨어뜨리게 되는데요. 아테노롤과 발살탄을 비교한 연구에서 왼쪽입니다. 발살탄이 아테노롤 대비 센트럴 에오틱 BP를 떨어뜨리게 되고요. 피마살탄과 아테노롤을 비교했을 때도 피마살탄이 아테노롤보다도 센트럴 에오틱 BP를 떨어뜨리죠. 같은 ARB인 발살탄과 피마살탄을 비교했어서 피마살탄이 발살탄보다도 센트럴 에오틱 BP를 더 떨어뜨립니다. 센트럴 에오틱 BP는 직접 하이퍼텐션 미디에이티드 오간 데미지에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브레인으로 가는 혈류랄지 키드니로 가는 혈류가 떨어지기 때문에 압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그러한 곳에 더 좋은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센트럴 에오틱 BP의 감소가 피마살탄이 발살탄 같은 ARB 발살탄보다 더 좋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럼 NT-proBNP는 하트 페일리어 환자에서 증가하게 되죠. 여기서 보면은 발살탄은 그런 효과가 없는 것 같은데요. 피마살탄은 NT-proBNP 레벨을 감소시키는 것 같습니다. 피마살탄은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효과 안전성을 많은 연구들에서 증명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나온 연구로 세이프 카나브, 그다음에 KMS, PMS 스터디, KHEMS 이런 연구들을 통해서 피마살탄의 효과 안전성을 이미 입증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러한 데이터가 아니라 금년에 새로 나온 피마살탄의 뉴 클리니컬 아웃컴스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금년에 나온 연구는요, 판타스틱 트라이얼과 피트니스 트라이얼입니다. 판타스틱 트라이얼은 혈압약이죠. 그러니까 BP가 높고 당뇨가 있는 환자입니다. 그러면서 만성 콩팥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를 가지고 있으면서 알부민료가 나오는데 이러한 프로테이누리아 감소에 있어서 피마살탄과 로살탄을 비교한 것입니다. 로살탄은요, 이미 리나울 스터디를 통해서 단백뇨를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그러한 에비던스가 있는 약이죠. 대개 ARB들은요,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 그리고 단백뇨를 가지고 있는 환자에 있어서 단백뇨를 감소시킵니다라고 하는 많은 연구들이 있습니다. 로살탄은 리나울 스터디가 있고요. 발살탄은 마발 스터디가 있죠. 그 다음에 아이벌살탄은 프라임 연구가 있죠. 아이덴티하고 또 하나 연구가 있죠. 그 다음에 텔미살탄은 리너 컨티늄에 있어서 마이크로알부민이나 프로테이누리아 환자에 있어서 감소시킨다라고 하는 많은 증거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ARB인 피마살탄도 그것을 증명하고자 한 것인데 이미 증명한 약제 로살탄 대비 우월하다라는 것을 보여버린 연구가 바로 이 판타스틱 트라이얼입니다. 그 다음에 피트니스 트라이얼은 피마살탄 인들 시니어 서브젝트라는 이것에서 따온 이름이 피트니스인데요. 70세 이상 고혈압 환자에 있어서 고혈압 환자들을 대상으로 이미 그 효과를 입증한 페린도프릴 대비 피마살탄이 non-inferior하다는 것을 보려고 했던 연구입니다. 이 연구에서도 페린도프릴보다는 피마살탄이 BP 로우링이 더 좋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연구들에서 말씀드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알부민 우리아라고 하는 것은 고혈압 환자에서 카디오베스큘러 컴플리케이션을 예측할 수 있는 좋은 예측 인자입니다. 밑에 연구는요, 고혈압이 있으면서 LVH를 동반한 환자를 대상으로 했던
라이프 스터디입니다. 라이프 스터디는 이 스터디는 아테노롤 대비 로살탄이 이 스터디의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카디오베스큘러 데스, non-fatal MI, non-fatal stroke이라고 하는 3포인트 메이스를 본 거였죠. 이 3포인트 메이스에서 로살탄이 아테노롤 대비 좋았기 때문에 이 스터디는 early termination 되었습니다. 자, 그 스터디에서 단백뇨를 가지고 보니까요. 단백뇨가 적게 나오는 사람, 많이 나온 사람 순으로 해서 단백뇨가 많이 나오게 되면 이 primary endpoint인 cardiovascular death하고 MR이나 스트로크가 더 많이 생기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혈압 환자에서 알부민뇨가 나온다 그러면은 그만큼 심혈관 질환 위험이 높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ARB 제제를 이용을 해서 단백뇨를 감소시키면 심혈관 질환의 위험을 감소시킬 수 있겠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이러한 것은 고혈압 환자뿐만 아니라 2형 당뇨 환자에서도 알부미누리아가 나오게 되면 심혈관 질환의 리스크 마커입니다. 위험성이 증가되어 있는 것인데요. 2형 당뇨 환자의 약 25%가 마이크로 알부미누리아가 동반하고 있고요. 알부미뇨가 많을수록 심혈관 질환의 사망률이 높습니다. 밑에 왼쪽에 막대 그래프를 보면은요. 아래쪽은 당뇨 유병 기간이죠. 당뇨 유병 기간이 늘어날수록 마이크로 알부미누리아 그리고 마크로 알부미누리아가 지속해서 증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당뇨 유병 기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이제 콩팥이 나빠지는 거죠. 여기서 단백뇨가 나온 사람과 마이크로 알부미누리아 그리고 정상 알부미누리아를 가진 이 세 군을 보니까 당뇨 환자에서도 단백뇨가 나올수록 더 많이 나올수록 그만큼 카디오베스큘러 디시즈가 증가된다는 것을 볼 수 있어서 고혈압이건 당뇨건 단백뇨가 나오게 되면은 그만큼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이 증가되기 때문에 심혈관 질환 위험성 감소를 위해서 ARB를 이용을 해서 단백뇨를 감소시키면 심혈관 질환을 좀 낮출 수 있는 그 타겟이 될 수가 있습니다. 알부미누리아는 2형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알부미누리아를 감소시키면 리너 프로텍션이 가능하겠다라는 것이죠. 자, 알부미뇨의 30%의 감소는 만성 신질환의 진행 위험을 27% 낮추게 됩니다. 그래서 알부미누리아 30% 감소라고 하는 것은 중요한 목표로 할 수 있겠고요. 특히 마이크로 알부미누리아 이상, 그러니까 30mg/g 크레아티닌 이상의 환자들에 있어서 이러한 관련성은 더 강하게 확인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판타스틱 스터디에서는 알부미누리아가 마이크로 알부미누리아니 30mg/g 크레아티닌 이상의 환자들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알부민뇨 30% 이상의 감소가 얼마나 나오는지도 연구에서 보았습니다. 판타스틱 연구는 다음 슬라이드에 설명할 텐데요. 판타스틱 연구를 기반으로 해서 카나브의 적응증이 확대되었는데요. 이제까지는 본태성 고혈압에 카나브를 썼었는데요. 이제는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고혈압이 있고 당뇨가 있으면서 단백뇨가 있으면 카나브를 사용할 때 단백뇨를 감소시킬 수가 있습니다. 그러한 또 효능 효과가 추가되었습니다. 결국은 이제 고혈압이 아닌데 단백뇨가 있는 경우에 있어서 당뇨 동반한 단백뇨를 동반한 당뇨 환자에 있어서 단백뇨를 줄일 수 있다는 거죠. 판타스틱 트라이를 보겠습니다. 이 연구는 일단은 피마설탄이 고혈압 약이죠. 그리고 ARB입니다. ARB는 리너 프로텍션이 있다는 것이 잘 알려져 있습니다. 그동안의 많은 연구들에 의해서. 그래서 고혈압이 있고 그다음에 다이아베티스가 있으면서 CKD가 있는 경우입니다. EGFR이 60 이하인 환자들이겠죠. 이 연구에서 피마설탄과 로살탄의 단백뇨에 대한 감소 효과를 비교했는데요. 판타스틱 트라이얼은 스터디 디자인은 위에 적힌 것과 같고요. 고혈압, 당뇨, 그리고 단백뇨가 있는 환자군에게 한 군은 피마설탄, 한 군은 로살탄을 주고 24주 후에 UAC를 본 것입니다. Urinary Albumin Creatinine Ratio를 본 것이죠. 이 알부민 감소를 본 것입니다. 그다음에 주요 2차 평가 변수는 오늘 다루지 않습니다. 1차 유효성 평가 변수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판타스틱 트라이얼의 인클루전은요, 고혈압이 있으면서 당뇨가 있고, 그다음에 단백뇨를 가지고 있는 CKD 환자를 대상으로 하였습니다. EGFR은 60 이하겠죠. CKD 환자니까. 혈압이 있고 EGFR은 60 이하라 하더라도 severe CKD는 안 되고요. EGFR 30 이상인 환자. 그다음에 ACR이 30mg per gram 크레아틴인 마이크로 알부미누리아 이상인 환자, 그리고 당뇨병 있는 환자를 인클루전해서 연구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판타스틱 트라이얼의 스터디 디자인은요, 4주간의 러닝 피어리드가 있고 난 다음에 피마살탄과 로살탄으로 양군으로 랜더미제이션 한 다음에 피마살탄군을 보면은 피마살탄 60mg부터 시작을 해서 BP가 조절이 되지 않으면 120mg, 조절이 되지 않으면 또 다른 약제를 투약을 해서 BP 타겟을 스탠다드 BP는 140 이하이고 스트리트 BP 타겟은 130으로 해가지고 피마살탄 A군, B군 이렇게 나눴고 로살탄도 같은 방법으로 도스를 에스컬레이션 하면서 로살탄 A군, B군 이렇게 해서 연구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A군이라고 하는 것은 스탠다드 BP 컨트롤군이고 B군이라는 것은 스트릭트하게 BP를 130까지 내려본 연구가 되겠습니다. 판타스틱 스터디의 베이스라인 디모그래픽스를 보면은요, 양 공간에 차이가 없습니다. 양 공간에 차이가 없어야만이 나중에 결과값이 나왔을 때 그게 약적 효과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베이스라인 알부미누리아는 양 공간에서 1300, 1500 이렇게 굉장히 많은 전체적인 평균을 보면은 단백뇨가 많이 빠지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인 것입니다. 이 스터디의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입니다. 가장 중요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를 보면은요, 피마살탄이 베이스라인 대비 알부미누리아를 37% 감소시킵니다. 로살탄은 이미 말씀드린 것처럼 리널 스터디를 통해서 리널 프로텍션을 가지고 있죠. 여기서 알부미누리아 감소는 20%가 감소되었습니다. 그래서 피마살탄이 로살탄 대비 17% 알부미누리아를 감소시키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알부미누리아가 많이 감소될수록 리널 프로텍션도 될 것이고 또 카디오베스큘러 리스크가 떨어질 수 있을 것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이 연구는 24주 이전에도 4주, 8주, 12주 때에도 이러한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인 UACR을 보았는데요. 모든 시점에서 피마살탄이 로살탄 대비 알부미누리아를 감소시켜 주었습니다. 치료 초기부터서 그런 효과가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피마살탄 투여 24주 후에 베이스라인 대비 알부미누리아가 30% 이상 감소하는 환자가 70%였습니다. 반면에 로살탄은 50%였습니다. 제일 오른쪽 막대 그래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 이상 감소하게 되면 리널 디지즈의 프로그레션을 막을 수가 있다고 되어 있는데요. 보면은 피마살탄이 로살탄 대비 더 효과적이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BP를 보겠습니다. 피마살탄과 로살탄에 비교했어서 피마살탄이 로살탄 대비 24주 그리고 그 중간중간에 4주, 8주, 12주 모든 곳에서 시스톨릭, 다이아스톨릭 BP가 로살탄보다 더 우월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더 효과가 좋게 나온 것은요. ARB 제제들은 BP 로링과 상관없이 단백뇨를 감소시킬 수가 있죠. 그런데 피마살탄이 로살탄에 비해서 BP 로링이 이렇게 좋았기 때문에 더 추가적인 효과가 있지 않는가라는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그 다음에 BP를 말씀드린 A군, B군이 있었죠. A군은 스탠다드 BP 컨트롤러 시스톨릭 BP 140이야. 스트리트 BP 컨트롤군은 시스톨릭 BP 130이하를 목표로 치료했었죠. 이 두 군을 비교했었을 때 스트리트한 BP 컨트롤하는 군에 있어서 스탠다드 BP 컨트롤하는 군보다 더 알부미누리아의 감소를 보여줬습니다. 이 또한 마찬가지로 24주에 본 것이지만 그 중간에 했던 인테림 어나리시스에서 4주, 8주, 12주 모두 다
피마살탄, 로살탄 대비 BP가 더 많이 떨어진 군에 있어서 알부미누리아를 더 많이 떨어뜨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판타스틱 스터디에서 EGFR의 변화를 보았는데요. 피마살탄이나 로살탄이나 24주 후에 EGFR이 4.6이나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미 단백뇨가 많이 나오는 환자들은요, 6개월 만에도 EGFR이 4.6이 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키드니 디시스가 프로그레션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단백뇨가 나오게 되면 적극적으로 ARB를 사용을 해서 치료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판타스틱 스터디의 세이프티는 로살탄과 피마살탄의 비교에 있어서 약물 이상 반응에 있어서 유의한 차이가 없었습니다. 하더라도 경증이었으며 대부분 회복이 되었습니다. 자, 판타스틱 스터디를 한번 정리해보면 베이스라인 대비 피마살탄은 알부민뇨를 37% 감소시키는데요. 로살탄 대비 알부민뇨 감소가 17% 이상 좋았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로살탄은 위나얼 스터디를 통해서 고혈압, 당뇨, 단백뇨를 가진 같은 인클루전을 크라이테리아를 적용한 그런 환자군에서 알부민뇨 감소를 이미 입증한 약입니다. 이미 입증한 약 대비 더 우월한 것이죠. 그다음에 30% 이상 알부민뇨 감소 중요한 건데요. 이게 피마살탄군에서 70% 이상이 나왔습니다. BP를 보면 로살탄 대비 피마살탄이 더 강력한 혈압 강화 효과를 보입니다. 아마 이 점이 더 혹시 그 로살탄 대비 더 우월하게 알부민뇨를 감소시키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고혈압을 동반한 2형 당뇨병 환자에 있어서 단백뇨 감소의 적응증을 새로 획득하게 된 연구가 이 판타스틱 연구입니다. 이번에는 피트니스 연구로 넘어가겠습니다. 엘더리 하이퍼텐시브 환자의 유병률을 보면은요, 젊은 사람에 비해서 나이가 많을수록 점차 고혈압의 유병률은 증가하게 되는데요. 70세 이상이면 고혈압 환자가 70세 이상 3명 중에 2사람이 고혈압 환자입니다. 굉장히 유병률이 높지요. 자, 노인 고혈압 환자들은 혈관이 딱딱하죠. PWV, 앵클 브라키얼 인덱스를 볼 수 있는 기계를 가지고 있는 쌤들은 아실 텐데요. 나이가 증감에 따라서 아테리아 스티프니스가 쭉 증가를 합니다. 그것은 이제 노인이 되면서 엔도시엘라 디스펑션 등이 원인이 돼서 동맥이 딱딱해지는데요. 하트에서 이렇게 피를 뿜어내게 되면 동맥이 탄력성이 있어야만이 천천히 내려갈 텐데요. 동맥이 딱딱하기 때문에 빠르게 혈액이 내려가게 됩니다. 내려가는 혈액은 대동맥이 이렇게 분지하는 곳에서 리플렉션 웨이브가 올라오게 되죠. 쿠션이 없기 때문에 빨리 가게 되고요. 이러한 리플렉션 웨이브가 원래는 다이아스톨 BP를 형성하게 되죠. 그런데 이 리플렉션 웨이브가 빨리 와가지고 더 위쪽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그 다음 하트에서 펌핑하는 시스톨릭 블러드 프레셔하고 겹치게 됩니다. 그래서 시스톨릭 BP가 더 올라가게 되고 다이아스톨릭 BP를 형성해야 할 것이 시스톨릭 BP에서 만나서 오그멘테이션이 되기 때문에 다이아스톨릭 BP는 오히려 더 떨어집니다. 그래서 노인 고혈압은 시스톨릭 BP가 더 올라가게 되고 다이아스톨릭 BP는 더 떨어지면서 펄스 프레셔가 벌어지게 되고 아이솔레이티드 시스톨릭 하이퍼텐션이 되게 되는 것이죠. 다이아스톨릭 BP는 괜찮은데 시스톨릭 BP가 되는 것이죠. 이러한 특징을 가진 엘들리 환자는요. 시스톨릭 BP가 높기 때문에 카디악 애프터로드가 증가하게 되고 또 다이아스톨릭 BP는 코로나리 퍼퓨전을 형성하기 때문에 다이아스톨릭 BP가 떨어지면서 코로나리 퍼퓨전이 떨어지죠. 그렇게 함으로써 이스케믹 하트 디시스가 잘 생기기 쉬운 그런 컨디션이 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노인의 혈관에 특징이 있어서 isolated systolic hypertension이 생기게 되고 central aortic BP가 올라가게 되고 펄스 프레셔가 증가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애들에서 isolated systolic hypertension은요,
나이가 증가할수록 더욱더 증가합니다. 남녀도 남녀에서 비슷합니다. 이번에는 80세 이상의 초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인 하이베트 스터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Hypertension in the Very Elderly Trial입니다. 이니셜을 딴 연구인데요. 80세 이상의 초고령 고혈압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인다파마이드를 투여하였고요. 조절이 되지 않았을 때 페린도프릴을 추가했습니다. 그랬었을 때 혈압을 인다파마이드와 페린도프릴로 잘 조절하였을 때 페이탈, non-fatal 스트로크를 감소시키고 카디오베스큘러 데스를 감소시키며 하트 페일리어를 크게 감소시킵니다. 그래서 아무리 나이가 많다 하더라도 고혈압 환자들은 고혈압 치료를 할 때 베네핏이 있다라는 것이죠. 심혈관 질환의 발생 위험을 낮출 수가 있습니다. 나이가 아무리 많아도 우리가 고혈압 치료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이베 스터디에서 그 효과를 입증했던 약 페린도프릴과 피마살탄을 혈압 관련한 엔드포인트 스터디가 아니라 BP 로어링을 본 연구 이름이 피트니스 트라이얼입니다. 피마살탄 in the senior subject에서 글자들을 따와서 피트니스 트라이얼이라고 합니다. 이 피트니스 트라이얼에서 여기는 이제 70세 이상이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하이베스는 80세 이상이었고 70세 이상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한 이 연구에서 피마살탄은 8주간의 단기간에 연구했습니다. 페린도프릴 대비 BP 로어링이 더 좋았습니다. non-inferior한 게 아니라 더 superior하게 BP를 떨어뜨릴 수가 있었습니다. 자, 이러한 것은 16주가 되기 전에 4주, 8주째부터 그 효과가 나타났는데요. BP response라고 하는 것은 시스톨릭 BP가 140이야 또는 시스톨릭 BP가 20 이상 하강된 경우를 이제 BP response군이라 하였고요. 혈압 정상은 140의 9집 이하에 도달하는 환자군을 혈압 정상화군이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했을 때 BP response나 BP 정상화되는 비율이 피마살탄이 페린도프릴 대비 더 좋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역시 모든 연구들은 효과와 안전성을 같이 보죠. 안전성에 있어서 피마살탄과 페린도프릴 간의 이상 반응률은 차이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고령 환자에 있어서 안전하게 피마살탄을 이용을 해서 혈압을 조절할 수 있겠습니다. 피트니스 스터디를 정리하면 70세 이상의 한국인 고령 환자를 대상으로 해서 페린도프릴과 피마살탄을 비교했을 때 페린도프릴 대비 피마살탄이 더 혈압 강화 효과가 좋았고요. 안전성에 있어서는 두 약물 간의 차이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고령의 고혈압 환자, 우리나라 환자에 있어서 피트니스 연구를 효과를 보였던 피마살탄으로 시작하는 것도 좋겠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피마살탄과 아모로디핀의 싱글필 컨비네이션 제제 듀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ISH 글로벌 하이퍼텐션 가이드라인을 보면은요. 오른쪽을 보시면 그레이드 1 하이퍼텐션 80세 이상의 고령 환자 이 사람들은 모노테라피로 시작하게 되고요. 위 환자를 제외하고는 처음부터서 듀얼 로드스 컨비네이션 사용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스텝 1이 그렇고 스텝 2는 이제 듀얼 풀 도스 컨비네이션입니다. 그러니까 듀얼 컨비네이션을 선호한다라는 것이죠. 스텝 3는 트리플 컨비네이션이고 스텝 4는 레지스턴트 하이퍼텐션으로 추가적인 약제가 필요할 텐데요. 여기서 보면요. 스텝 1에서 듀얼 컨비네이션 했는데 A 플러스 C가 아닙니다. A 플러스 C지 A 플러스 T가 아닙니다. 그 다음에 스텝 2도 그렇고 스텝 3에서 이뇨제가 들어가는 A 플러스 C 플러스 T를 추천하고 있습니다. 원래 어컴플리시 스터디에서 라스 블로커 플러스 CCB가 라스 블로커 플러스 이뇨제에 비해서 더 우월한 효과를 보였었죠. 여간의 ISH 글로벌 하이퍼텐션 가이드라인에서는 스텝 1, 2에서 라스 블로커 플러스 CCB를 사용할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듀캅은요, 피마살탄 ARB하고 아모로디핀 CCB를 컨비네이션한 것입니다. 국내에 나와 있는 ARB들은 다 아모로디핀하고 컨비네이션 제제들이 나와 있는 것 같습니다. 두 개를 사용을 했었을 때 서로의
BP 상승 작용도 있지만 암로디핀의 부작용을 ARB가 또 해결하죠. 특히 peripheral edema 경우에 있어서 ARB가 CCB의 불편한 점을 해결할 수가 있습니다. 듀카브는 피마살탄과 암로디핀의 픽스도스 컨비네이션 제형인데요. 기존에 나왔던 제형들에 비해서 사이즈가 가장 작습니다. 사이즈가 가장 작고 가격도 보면 가장 착한 가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듀카브는요, BP의 로링이 좋은데요. 모든 ARB하고 아모로디핀의 컨비네이션 제형들은 다 BP가 잘 떨어집니다. 이 연구는 서로 헤드투헤드 스터디가 아니고 인다이렉트 컴패리즌이기 때문에요. ARB하고 CCB를 컨비네이션 하면은 BP가 잘 떨어진다는 것을 고칠 수가 있고요. 다른 약제들하고 비슷비슷합니다. 듀캅의 제형 중에서 피마살탄 60, 아모로디핀 10mg을 사용하면 이 빨간 막대기에서 보인 것처럼 시스톨릭 BP가 34까지 떨어지는 강력한 혈압 감소 효과가 있습니다. 물론 베이스라인 BP가 어느 정도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ARB, CCB 컨비네이션을 했었을 때 아주 빅 드롭을 일으킬 수가 있습니다. 듀캅의 약 90%는 높은 리스폰스 레이트를 보였는데 여기서 또 리스폰스의 정의는 다이어스톨릭 BP가 90이야 또는 다이어스톨릭 BP가 10 이상 떨어진 군 이런 군을 리스폰스 군이라고 해야 했는데 90% 정도에서 이런 치료에 대한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듀캅은요 피마살탄과 암로디핀의 컨비네이션이죠. 그래서 피마살탄, 암로디핀 컨비네이션군, 플래시보군 4군을 비교했었을 때 차이가 없어서 안전하게 BP를 로링시킬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을 결론을 내보면 카나브는 피마살탄이죠. 24시간 ABPM 스터디를 통해서 데이타임뿐만 아니라 녹터널 BP도 로링시키며 말씀드린 것처럼 펄스 프레셔 컨트롤도 가능합니다. 펄스 프레셔 컨트롤도 좋은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카나브는요, 판타스틱 스터디를 통해서 단백뇨 감소 효과를 로살탄 대비 더 우월하다는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그 다음 엘들에서 파이벳 스터디에서 그 효과를 입증했던 페린도프릴 대비 피마살탄이 BP의 로링이 좋은 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엘더리 환자에게도 잘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듀캅은 피마살탄 아모로디핀의 싱글 피오 컨비네이션 제제로 혈압을 잘 떨어뜨리면서 안전하다는 걸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고혈압 환자의 옵티멀 하이퍼텐션 트리트먼트를 위해서 피마살탄과 듀캅을 고려할 수 있겠습니다. Life is better with company. You need a co-pilot. 인생은 동반자가 있는 것이 좋습니다. 당신도 부조종사가 필요합니다. 요즘에 많은 약들의 컨비네이션 제제가 나오죠. 듀캅도 마찬가지입니다. 피마살탄으로 부족할 때는 아모로디핀의 컨비네이션을 사용하는 것이 BP를 안전하게 떨어뜨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은 이런 피마살탄 패밀리의 고혈압 관리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드렸고요. 세 번째, 피마살탄의 뉴 클리니컬 아웃컴인 판타스틱 스터디와 피트니스 스터디를 통해서 리널 프로텍션과 엘더리에서 BP 로링을 잘 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장시간 동안 훌륭한 강의를 해주신 한정일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간이 마치셔야 되는데 혹시 원장님께 질문을 주신 분들은 채팅창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질문이 올라오기 전까지 제가 한 가지만 원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원장님께서 피마살탄의 뉴 클리니컬 아웃컴 중에서 이제 판타스틱하고 이제 피트니스 연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요. 실제로 원장님께서 진료 현장에서 그러면 단백뇨가 있거나 아니면 당뇨 같은 동방질환이 있거나 또는 연령에 따라서 원장님께서는 환자분들 고혈압을 어떻게 진료하시고 케어하시는지 원장님의 노하우를 공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대개 당뇨가 있으면 혈압약으로는 ARB를 먼저 선택을 하게 됩니다. 그것은 카디오 리널 프로텍션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것을 많이 증명을 했기 때문이죠. 이 당뇨가 있으면서 고혈압이 있으면 단백뇨 있는 환자는 아까 강의 중에 말씀드린 것처럼 거의 모든 ARB가 그런 효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BP 로링과 상관없이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피마살탄이 이 연구에서 판타스틱 스터디에서 더 효과가 좋은 것은 아마도 BP 로링이 좀 더 관여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다음에 연령에 따른 고혈압 약제의 선택은 에, 예전에는 나이가 많으면 칼슘 채널 블로커 먼저, 젊으면 라스 액티베이션이 많기 때문에 라스 블로커를 선택을 하는 그런 그 나이스 가이드라인이 있었는데요. 그쪽보다는 지금은 대부분 쌤들이 부작용이 적고 하기 때문에 ARB를 1차 약으로 선택하시는 것처럼 저도 특별히 나이하고 상관없이 사용은 ARB를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CCB는 아테로스클레로시스가 같이 있을 때는 CCB를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이 많이 지체한 거로 추가 질문을 받지 않고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금일 훌륭한 강의를 진행해 주신 한정재 원장님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신 다른 원장님도 감사드립니다. 원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